1. 병원. 알고 가면 편리해요. 학습 목표. 보건의료시설의 종류와 이용 방법을 알 수 있다. 증상에 따라 가야 할 진료과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자, 마음 열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것을 보건의료시설이라고 합니다. 보건의료시설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병원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보건의료시설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죠? 보건의료시설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건의료시설은 설립 목적, 하는 일의 범위, 진료하는 사람이나 방법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해요. 다음은 우리가 이용하는 보건의료시설인데요. 보건의료시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민간의료기관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자, 공공의료기관은요, 국가에서 운영을 해요.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의료원 이렇게 종류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는 곳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 들어봤을 거고요. 그죠? 보건의료원은 혹시 들어봤나요?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이런 것이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종류예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시골에 무이촌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아마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본 적이 없을 거고요.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보거나 듣거나 가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건의료시설 중에 민간의료기관을 한번 볼게요. 민간의료기관은요,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조산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종합병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민간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조산소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아기를 낳을 때 집에서 낳았죠. 그런데 아기를 낳는데 지금은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지만 예전에 병원이 많이 없었던 시절에는 조산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조산소에는 아기를 낳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가 있어서 여기에 가서 아기를 낳는 곳이 조산소라는 곳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료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료인은 자,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았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요. 조산사, 그죠? 이 조산사는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산원이라는 곳에서, 조산소에서 아기를 낳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인데요. 이 조산사는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아기를 분만하는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일정한 시간 훈련을 받고 시험에 통과한 간호사를 조산사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건실을 이용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학교 보건실은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되므로 어디에 해당될까요? 맞아요. 공공의료기관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수와 영민이가 감기에 걸렸대요. 감기가 걸렸는데
민수는 동네 소아청소년과에 갔고요. 영민이는 대학의 종합병원에 갔대요. 민수는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데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영민이는 2시간이 넘게 걸렸고요. 영민이는 민수에 비해 진료비가 3배 이상 나왔다고 하네요. 같은 감기를 진료받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여기 앞에서 선생님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을 구분을 했어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요. 자, 1차 의료기관과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1차, 2차, 3차로 갈수록 훨씬 더 병원의 규모가 크고 훨씬 더 많은 진료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서 진료를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1차 의료기관은요, 주로 입원은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우리가 집 근처에 있는 무슨 소아청소년과 의원, 뭐 이렇게 의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병원이고요. 우리가 그냥 흔히 걸리는 질병, 예를 들어서 뭐 감기에 걸렸다, 배가 아프다 이럴 때 가벼운 질병을 치료할 때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혹시 소아청소년과에 갔는데 폐렴일 것 같아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세요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지 못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1차 의료기관은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2차 의료기관 같은 데는요,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위중하고 그런 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병원은 한 30명 정도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자, 3차 의료기관은요, 종합병원을 뜻하는데요. 매우 병이 위중하고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감기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많으니까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갈래.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암이라든가 정말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긴급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해야 될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요? 환자가 이렇게 순서를 많이 기다려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3차 의료기관을 갈 때는 너 그냥 네 마음대로 가지 마. 뭐가 있어야 되냐면 1차나 2차 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해주세요 하는 진료 의뢰서라는 거를 가지고 병원에 가야지 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면 정작 꼭 필요한 곳에서 그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증상에 따라 가야 하는 진료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래와 같이 몸이 아플 때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알맞게 연결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준섭이는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삐끗했는데 발목 주변이 심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축구하다가 다쳐본 적 있죠? 이럴 때는 어디에 갈까요? 네, 맞아요. 정형외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생인 민수는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렸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요, 어디에 가면 되냐면요,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희철이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잠을 잘 수도 없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희철이가 아픈 곳은 몸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이 아프죠, 그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플 경우는요, 자,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도영이 아버지가 점심 식사 후 체한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식사하다가 체하셨는데요. 어른들은요, 주로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수아는 연필을 깎다가 손을 깊이 베어 꿰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아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손을 꿰매야겠죠, 그죠? 손을 꿰매낼 수 있는 곳은 외과인 거죠. 자, 예슬이는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머리하고 관련된 부분은요,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되겠죠? 자, 현빈이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눈이 빨갛고 눈곱이 많이 끼었습니다. 눈을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안과가 되겠습니다. 자, 지호는 축구공에 고환을 맞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어디 가야 될까요? 네, 지호는 비뇨기과에 가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지영이는 중이염에 걸려 귀가 너무 아프대요. 귀, 목, 코를 볼 수 있는 이비인후과로 갑시다. 정수는 여드름이 심하대요. 여드름은 어디에서 치료하죠? 네, 피부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이 있을 경우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얼굴이나 이렇게 여드름을 만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저녁에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더 내본 적이 있어요? 있구나, 그죠? 왜 이런 게 생겼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것을 야간 가산제 또는 야간 진료 할증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보통 집 앞에 있는 소아과가 몇 시까지 하죠? 보통 오후 6시까지 정도밖에 안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6시가 지나도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 뭐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요, 환자들이요, 큰 병원에 있는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응급실에 가다 보니까 응급실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응급 환자를 잘 진료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응급실은 어때요? 집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야간 진료비 할증제라는 걸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늦게 진료하는 병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오후 6시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도 집 주변에 보시면 진료를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병원과 약국에 진료비와 조제비를 30%만 더 내는 제도인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래, 그럼 나는 6시 이후에 우리 병원은 9시까지, 우리 병원 10시까지 진료할래 하는 그런 게 생긴 거란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제도. 자, 우리나라는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아파도 진료조차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많이 내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좀 더 적은 돈을 거두어서 모아두었다가 병원을 이용할 때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몸이 아플 때 편안하게 또 적은 돈을 이용해서 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의료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을 한번 적어 볼까요? 자, 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아까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적절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놨다고 설명을 한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